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아들이 좋아하는 한우를 샀다. 며느리가 즐겨 먹는다던 배도 한 박스 샀다. 손주들 간식거리까지 챙기니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72살 할머니가 들기엔 무거운 짐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올해는 오겠지. 작년 추석엔 안 왔다. 재작년 설날에도 안 왔다. 민수가 전화로 말했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며느리도 바꿔받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다잖아. 며느리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했다. 아들이 오면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머릿속으로 상을 차리는 연습을 했다. 거실 장롱을 열었다. 손주들 줄 용돈 봉투가 서랍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0만원씩 2봉투. 예쁜 봉투에 정성껏 넣어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민수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 없이 둘이서 찍은 사진. 그때 내 나이 45이었다. 파마머리에 낡은 한복을 입은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만은 빛났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아들이 한 말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톡을 열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추석에 올 거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다. 읽은 표시는 떠 있었다. 아들이 메시지를 본 건 분명한데 답이 없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또? 추석 이틀 전 저녁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 순간 알았다. 또 안 온다는 얘기구나. 엄마,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래요. 중요한 거래처라서 제가 꼭 가야 한대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 해외 출장. 명절에? 그런 회사가 어딨어. 하지만 나는 따지지 못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일이 중요하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 항상 다음이었다. 은지는? 애들은? 은지도 친정 갈 거래요. 애들은 은지가 데리고 갈 거고요. 며느리는 친정을 간다고. 그럼 나는 혼자 명절을 보내라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냉장고에 가득한 한우가 떠올랐다. 손주들 용돈 봉투가 떠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켰다. 민수 생각에 카톡을 열었다가 프로필 사진을 눌렀다. 며느리 은지의 SNS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가끔 사진을 올렸다. 손주들 사진도 보고 싶고 해서 나도 몰래 들어가 보곤 했다. 최근 게시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발리 여행 사진이었다. 가족 여행 D-2. 오랜만에 힐링 다녀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게시 시간은 오늘 오전. 해외 출장이라고 했잖아. 손이 떨렸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지난주에 올린 사진들이 보였다. 이번 추석엔 발리로 떠나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다. 부럽다. 가족 여행 좋겠어요. 푹 쉬다 오세요. 가슴이 무너졌다. 거짓말이었다. 회사 출장도 거짓말. 며느리 친정 간다는 것도 거짓말. 그냥 나를 피하려고 둘러댄 거짓말이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악착같이 아들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학비 벌었다. 내 옷 한 벌 안 사고 내 밥 한 끼 거르면서 아들 대학 보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명절에 엄마 보기 싫어서 해외여행을 가다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핸드폰 화면 속 손주들의 환한 웃음이 날 비웃는 것 같았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랫집 가족이 차에 짐을 싣고 있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댁 간다 며 뛰어다녔다. 나는 커튼을 쳐버렸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한우가 그대로 있었다. 배도 과일도 전 부칠 재료도 모두 그대로였다. 허탈한 웃음이 났다. 이걸 어떡하지? 혼자 다 먹을 수도 없는데. 결국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다. 밥을 차려 먹을 기력도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왔다.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도 비슷했다. 가족이 모여 웃는 모습들 뿐이었다. TV를 꺼버렸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핸드폰을 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수한테 메시지라도 왔을까 싶어서. 아무것도 없었다. 추석 잘 보내세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 없었다. 창밖을 봤다. 골목이 텅 비어 있었다. 다들 가족들 만나러 간 거였다. 나만 혼자였다. 배가 고팠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아들 키우느라 내 삶은 없었다. 재혼도 안 했다. 아들한테 상처 줄까봐. 친구도 못 만났다.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아들은 나를 버렸다. 명절에도 안 보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허전하고 쓸쓸했다. 핸드폰을 들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발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누워있으니 옛날 생각이 났다. 민수가 5살이던 해였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였다. 시댁에서는 도와주지 않았다. 아들 하나 키우는데 뭐가 어렵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친정도 가난했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식당에 취직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다. 민수는 이웃집 아줌마한테 맡겼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들이 혼자 자고 있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든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깨어나서 물어보는 아들한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돈 벌어야 너 밥 먹이지. 중학교 때는 과외비가 없어 내가 직접 가르쳤다.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를 벌려고 식당 일을 2개 뛰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다. 민수 대학만 보내면 돼. 그것만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다. 대학 합격증을 받아온 날이 기억났다. 민수가 울면서 안겼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엄마 효도할게요. 그날 나도 울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아들은 효자였다. 결혼식 날 나한테 편지를 읽어줬다. 엄마 사랑합니다.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요. 하객들이 다 울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안 오고. 며느리 탓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눈물이 또 났다. 저녁 무렵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랫집 김 여사였다. 순자씨, 밥은 먹었어요? 손에 떡국 그릇을 들고 있었다. 아들 안 왔죠? 내가 떡국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아들이 안 온 게 동네에 다 소문난 것 같았다. 괜찮아요. 저 안 배고파요. 뭔 소리예요. 명절인데 혼자 굶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김 여사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거절할 힘도 없었다. 그냥 따라 내려갔다. 김 여사네 집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딸, 사위, 손주들까지. 시끌벅적했다. 할머니야. 손주들이 달려와 인사했다. 예쁜 아이들이었다. 상을 받았다. 푸짐한 명절 음식이 가득했다. 침이 꿀꺽 넘어갔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김 여사 딸이 국을 떠다 줬다.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다. 이런 따뜻함이 그리웠다. 가족이 모여 밥 먹는 이런 시간이. 왜 우세요? 김 여사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옆집 사는데 당연한 거지. 밥을 먹고 나서 김 여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다. 순자 씨 아들 왜 안 왔어요? 물어볼 줄 알았다. 거짓말을 할까 했다. 하지만 지쳐서 진실을 말했다. 거짓말했어요. 해외여행 갔대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부모보다 자기들이 먼저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요. 너무 잘해줘서 문제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카톡이었다. 엄마 출장 잘 다녀왔어요. 바빠서 연락 못했네요.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이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발리 간 거 알고 있다고 말할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져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틀 뒤 또 메시지가 왔다. 엄마 왜 답장이 없으세요? 혹시 화났어요? 화났냐고? 당연히 화났지. 아니, 화보다는 서러웠다. 슬펐다.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냥 아니야, 괜찮아라고 쓸까?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했다. 아들 기분 나쁠까봐 내 마음을 숨기고 괜찮은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뭔가가 무너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72년을 산 얼굴. 그중 40년을 아들을 위해 산 얼굴. 순자야, 너는 뭐하고 산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나를 위해 산 게 없었다. 내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게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한테 매달리지 말자. 내 삶을 살자.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살자. 쉬운 결심은 아니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해야만 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이었다. 요즘은 집에만 있었는데 말이다. 동네를 걷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쳤다.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시니어 요가 교실 신규 회원 모집. 발걸음이 멈췄다. 요가라. 해본 적 없었다. 내 나이에 무슨 요가냐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깨끗했다. 어르신들이 몇 분 앉아 계셨다. 안내 데스크로 갔다. 요가 교실 신청하려고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왠지 모르게 떨렸다.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쓰고 생년월일을 썼다. 첫 수업은 내일 오전 10시예요. 편한 옷 입고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졌다. 운동복이 있었다. 몇 년 전에 산 건데 한 번도 안 입었다. 아들이 사줬던 거였다.
엄마 운동 좀 하세요. 건강해야죠. 그때 고맙다고만 했지 입어본 적은 없었다. 아들 보기도 바쁜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운동복을 꺼내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괜찮네.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김 여사한테 전화했다. 여사님, 저 내일부터 복지관 요가 다녀요. 어머, 정말요? 잘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야죠. 떨리네요.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잘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순자씨, 이제부터 순자씨 인생 사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순자 인생. 내 인생. 다음날 아침 복지관에 갔다. 강의실 문을 열었다. 어르신들이 벌써 와 계셨다. 다들 나처럼 70대쯤 돼 보였다. 어서 오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처음이시죠? 여기 매트 깔고 앉으세요.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예요. 박순자입니다. 오늘 첫날이세요? 저는 석 달째 다녀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수업이 시작됐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따라하려니 몸이 안 움직였다. 팔이 굳었고 다리가 뻣뻣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다가와 자세를 잡아줬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몸을 펴니 뭔가 시원했다. 평생 구부정하게 살았는데 펴지는 기분이었다. 1시간 수업이 끝났다. 땀이 났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개운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선생님이 손을 흔들었다. 강의실을 나오는데 미자씨가 말을 걸었다. 순자씨,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기 카페 있어요. 네, 좋아요. 복지관 1층 카페에 갔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미자씨와 마주 앉았다. 다른 어르신 2분도 합류했다. 저는 이순이에요. 저는 최영자고요. 다들 비슷한 나이였다. 이야기를 나누니 공통점이 많았다. 미자씨는 아들이 캐나다에 살았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순이씨는 남편을 먼저 보냈다.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갔고 혼자 살았다. 영자씨는 딸이 2인데 명절에도 바빠서 잘 못 온다고 했다. 다들 나와 비슷했다. 외로웠다. 쓸쓸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뭐. 영자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다들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복지관이 일상이 됐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미자, 순이, 영자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편해졌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미자씨가 한숨을 쉬었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 1시간 뒤에 다시 걸었는데 또 통화 중. 나중에 문자 왔더라고요.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대요.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순이씨가 맞장구 쳤다. 내 딸도 그래요. 맨날 바빠. 나도 젊을 땐 시간 많았나? 영자씨도 끼어들었다. 우리 딸은 명절에 2시간 있다가요. 밥 먹고 바로 나가버려요. 남편 지방 가야 한대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나도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은 이번 추석에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갔어요. 3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거짓말을요? 네. 출장 간다고 했는데 며느리 SNS 보니까 발리 여행이더라고요. 미자씨가 혀를 찼다. 아이고, 그건 너무하네요. 순이씨가 내 손을 잡았다. 많이 속상했겠어요. 처음엔 화났는데 이제는 그냥 허무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고. 영자씨가 고개를 저었다. 순자씨 잘못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 마음은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미자씨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죠.
그런데 정작 아들은 날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그동안 혼자 삼키고 살았던 말들이었다.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요. 자식들 기다리지 말고.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와닿았다. 기다리지 말자. 그들의 삶이 있듯 나도 내 삶을 살자. 그래요.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 내가 말했다. 미자 씨가 잔을 들었다. 자, 우리 우정 건배. 다들 커피잔을 부딪혔다. 웃음이 났다. 진심으로 웃는 게 얼마만인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공고가 났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다. 미자 씨가 말했다. 우리 같이 해봐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좋은데요? 우리보다 더 외로운 분들 계실 거예요. 순희 씨가 동의했다. 나도 신청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이었다. 첫 봉사날이 왔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받아 리스트에 있는 집을 찾아갔다. 미자 씨와 함께였다. 첫 번째 집은 3층 빌라였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시락을 건넸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작년에 갔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뭐. 늙으면 다 그렇죠. 할머니 눈에 외로움이 가득했다. 나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얼굴이라도 보니 좋네요. 밖으로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우리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네요. 미자 씨가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우리는 그래도 복지관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2번째, 3번째 집도 비슷했다. 다들 혼자 사셨다. 자식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 한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으며 울먹였다. 이게 오늘 유일한 따뜻한 밥입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했다.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왔다. 힘들었죠? 직원이 물었다.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순자 씨 덕분에 그분들이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도 외로웠지만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생활에 리듬이 생겼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봉사활동. 월요일과 수요일은 요가 수업. 금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 일주일이 꽉 찼다. 그러다 보니 아들 생각을 할 시간이 줄었다. 예전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는데 이제는 바빠서 볼 시간이 없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기분이 좋았다.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맛있었다. 혼자 먹어도 괜찮았다. 외롭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나갔다. 화분에 물을 줬다. 한 달 전에 미자 씨가 준 다육이였다. 이거 키우기 쉬워요. 물만 가끔 주면 돼요. 그 말대로 키우니 싱싱하게 자랐다. 작은 잎이 귀여웠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다. 요즘 책 읽는 재미가 생겼다. 예전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다. 에세이 한 권을 빌렸다. 제목이 나이 들어 누리는 자유였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첫 장을 읽는데 울컥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딱 내 이야기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요즘 연락이 뜸하네요. 괜찮으세요? 응. 바빠서 그래. 엄마가 바빠요? 아들이 놀란 것 같았다. 당연했다. 평생 집에만 있던 엄마가 바쁘다니.
복지관 다니고 봉사활동도 해. 친구들도 만나고. 아, 그래요? 좋네요. 아들 목소리가 어색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다. 그래, 다음에 또 전화할게. 네,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전화에 하루 종일 기뻤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다. 전화를 받아도 담담했다. 변한 건 아들이 아니라 나였다. 석 달이 흘렀다. 어느새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저 민수예요. 응, 왜? 그냥.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한 달 만에 전화였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 건강 챙겨.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갑자기 돈 얘기였다. 이상했다. 아니, 없어. 그래도 노후 자금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나 싶었다. 걱정 마. 엄마 나름대로 모아둔 거 있어. 아, 그래요? 얼마나 있으세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보태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다. 괜찮아.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미자 씨한테 이야기했다. 돈 얘기를 왜 갑자기 해요? 글쎄요. 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순희 씨가 끼어들었다.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투자한다고 부모 돈 쓰는 경우 많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어 통장을 확인했다. 평생 모은 돈이 거기 있었다. 7천만 원. 퇴직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아둔 거였다. 이게 내 노후 자금 전부였다. 절대 잃으면 안 됐다. 일주일 뒤였다.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며느리 은지였다. 어머님, 저 은지예요. 응, 왜?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갑자기 안부를 묻는 게 이상했다. 명절에도 안 오던 며느리가. 잘 지내. 다행이네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들이 보고 싶다니.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추석 때 발리 간 사진을 떠올렸다. 거짓말을 떠올렸다. 바빠서 그래. 요즘 할 일이 많아. 아, 그러세요? 어머님이 바쁘시다니 신기하네요. 며느리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복지관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거든. 아, 네. 그럼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거절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갔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이 날 필요로 할 때만 연락하는 게 보였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미자 씨한테 전화했다. 며느리가 집에 오래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잘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근데 손주들 보고 싶긴 해요. 그럼 손주들만 따로 만나면 되죠. 꼭 며느리 집에 가야 해요? 그 말이 맞았다. 다음날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손주들 보고 싶으면 엄마 집으로 보내. 엄마가 밥 사줄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애들 학원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학원. 항상 핑계였다.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서운해서 며칠을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다.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었다. 거울을 봤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순자야,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다.
챕터 15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떠나기. 어느 날 영자씨가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 제주도요? 네. 저 평생 제주도 못 가봤어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자씨가 손뼉을 쳤다. 좋아요. 우리 셋이서 가요. 순자씨도 가시죠? 망설였다. 여행이라니.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다. 돈이 좀 들 텐데. 아이고, 우리 버는 사람도 아니고 모은 돈 쓰는 거지 뭐. 자식들 줄 거 없어요. 영자씨 말에 다들 웃었다. 맞아요. 우리를 위해 써야죠. 순이씨도 거들었다. 결국 동의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 뒤 김포공항에 모였다. 비행기 타는 거 얼마만이에요? 미자씨가 신나서 물었다. 저는 처음이에요. 고백했다. 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다. 어머, 그래요? 오늘 특별한 날이네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모든 게 신기했다.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에 앉으니 떨렸다. 무섭지 않으세요? 영자씨가 물었다. 조금요. 근데 설레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솜사탕 같았다. 와, 정말 예쁘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1시간쯤 지나서 제주도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니 바람이 달랐다. 따뜻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영자씨 아들이 예약해줬다고 했다. 우와, 바다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차를 세우고 내렸다.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거 꿈 아니죠? 미자씨가 물었다. 꿈 같긴 해요. 다들 웃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소주를 마셨다. 우리 자주 이런 거 해요. 여행도 다니고. 영자씨가 말했다. 좋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 잔을 부딪혔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다. 아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비위 안 맞추고 그냥 나로 사는 거였다. 제주도 둘째 날 아침이었다. 성산일 출봉에 올라갔다. 계단이 많아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장관이었다. 와, 진짜 아름답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바람이 시원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잠깐 받아볼게요. 친구들한테 말하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급했다.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다. 왜 그래?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주도. 예? 제주도요? 누구랑요?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아들이 당황한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래요? 언제 가셨어요? 어제. 3박 4일로 왔어. 엄마가 여행을요?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다. 평생 집에만 있던 엄마가 여행을 가다니. 왜? 엄마는 여행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좋으시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게. 엄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역시나였다.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있었다. 얼마? 1,000,000원이요. 1,000,000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왜 갑자기? 투자한 게 있는데 급하게 돈을 넣어야 해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투자. 순희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 투자한다고 부모 돈 쓴다던 말. 무슨 투자? 코인이요. 지금 딱 기회거든요. 놓치면 안 돼요. 코인.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위험하다고 했다. 그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 잘 알고 하는 거예요. 한 달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애절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엄마, 급해요. 오늘 안에 입금해야 한다고요. 여행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친구들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미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들이 돈 빌려달래요. 얼마를요? 1,000만 원. 코인 투자한대요. 세 사람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순자 씨 절대 주면 안 돼요.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코인은 도박이에요. 잃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들이 급하대요. 오늘 안에 입금해야 한대요. 그게 다 수법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죠. 순희 씨가 거들었다. 제 조카도 그랬어요. 코인 한다고 부모 돈 다 날렸어요. 결국 빚만 남았죠. 가슴이 답답했다. 머리로는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요. 거짓말하고 명절에도 안 온 아들인데. 미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았다.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 간 아들. 할머니 보기 싫어서 피한 아들. 필요할 때만 찾는 아들이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며느리였다. 어머님, 민수한테 들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요. 은지야, 이게 무슨. 어머님, 저희 정말 급해요. 다음 달에 2배로 갚을게요. 제발요. 2배로 갚는다는 말에 더 의심스러웠다. 확실한 투자라면 왜 대출을 안 받나?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님.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다. 연달아 문자가 왔다. 엄마, 제발요. 친구들한테 부탁하기 창피해요. 엄마만 믿어요. 문자가 계속 왔다. 손이 떨렸다. 미자 씨가 내 핸드폰을 빼앗았다. 순자 씨, 오늘은 답장하지 마세요. 여행이나 즐겨요. 맞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영자 씨도 내 손을 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주지 않기로.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내 노후 자금이었다. 잃으면 끝이었다. 안 줄래요. 못 주겠어요. 말하고 나니 후련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다. 문자도 수십 개였다. 다 민수와 며느리였다. 심호흡을 하고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수야. 엄마, 돈 보내주셨어요? 안 보냈어. 침묵이 흘렀다. 예? 왜요? 엄마, 그 돈 줄 수 없어. 엄마. 제가 급하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추석 때 거짓말했잖아. 뭐요? 출장 간다고 했는데 발리 갔더라. 며느리 SNS 다 봤어. 아들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그건. 명절에 엄마 보기 싫어서 해외여행 간 거 다 알아. 근데 돈은 달라고?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사진 다 봤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 죄송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급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안 돼.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잃으면 끝이야. 안 잃어요. 다음 달에 꼭 갚는다니까요. 코인은 위험해. 엄마도 뉴스 봐. 엄마는 몰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리를 지르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민수야, 엄마 말 들어. 그냥 포기해. 못 포기해요. 이미 시작했다고요. 더 넣어야 손해 안 봐요. 이미 돈을 잃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 주면 안 되는 이유였다. 그럼 더 안 돼. 미안하다. 엄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났다. 평생 아들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이었다. 미자 씨가 옆에 앉았다. 잘했어요, 순자 씨. 근데 너무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순자 씨 돈이에요. 울음이 터졌다.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번엔 제대로 한 거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문자가 왔다. 며느리 은지였다.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어머님 실망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1,000만 원도 못 도와주시나요? 두 번째 문자가 또 왔다. 어머님 혼자 키우신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 아닌가요? 그러려면 이 투자 성공해야죠. 세 번째 문자.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 파산해요. 그럼 어머님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생각 좀 하세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협박이었다. 돈을 안 주면 나중에 돌봐주지 않겠다는 협박. 네 번째 문자가 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추석에 안 간 건 저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싫었어요. 근데 민수가 엄마 보고 싶어 해서 매번 참았어요. 이제 저도 못 참아요. 다섯 번째 문자. 앞으로 명절에도 안 갈 거예요. 손주들도 못 만나실 거고요.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미자씨가 내 얼굴을 보고 놀랐다. 순자씨, 무슨 일이에요? 핸드폰을 건넸다. 문자를 읽은 미자씨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이건 협박이잖아요. 영자씨와 순이씨도 보더니 혀를 찼다. 이런 며느리 처음 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순자씨,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면 끝이에요. 알았다.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손주를 못 본다는 말이 제일 아팠다. 손주들, 다시는 못 보는 걸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돈이 급하니까 협박하는 거죠. 미자씨가 위로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제주도 마지막 밤이었다. 친구들은 잠들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핸드폰을 들었다. 사진첩을 열었다. 손주들 사진이 나왔다. 작년에 찍은 거였다. 그때만 해도 자주 봤었는데 큰 손주 지훈이가 웃고 있었다. 할머니 하며 뛰어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손주 지훈은 내 무릎에 앉아 있었다. 따뜻했던 그 온기가 생각났다. 눈물이 났다. 정말 다시는 못 보는 걸까? 며느리 말대로 손주들과도 이별하는 걸까? 마음이 흔들렸다.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였다. 손주들을 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야.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실패하면 돈만 날리고 관계도 더 나빠질 것이다. 통장을 확인했다. 7,000만 원. 이게 내 전부였다. 병원비, 생활비, 장례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빼면 불안했다. 미자씨 말이 맞았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했다. 아들이 나를 책임질 것 같지 않았다. 명절에도 안 오는 아들이 노후를 돌볼 리 없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다. 민수였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추석 때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다. 하지만 또 거짓말했다.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통장 앱을 켰다. 비밀번호를 바꿨다. 혹시 모를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끊겼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편하기도 했다.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토요일 오후였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데 이상했다. 누가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었다. 민수와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어? 놀라서 물었다. 비밀번호 알잖아요. 민수가 대답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실수였다. 아니, 바꿔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갑자기 왜 왔어?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일어섰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수염도 까끌까끌했다. 무슨 이야기? 앉아요, 엄마.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표정이 차갑했다. 나는 현관 근처에 섰다. 앉기 싫었다. 서서 들을게. 엄마. 빨리 말해. 무슨 일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투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돈이 다 날아갔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엄청난 돈이었다. 어디서 났나 싶었다. 그 돈 어디서 났어?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은지 친정에서 빌렸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3천만 원 빌렸어요.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내가 투자하라고 했어? 어머님.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다. 어머님이 1,000만 원만 빌려주셨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어머님 때문에 더 급하게 돈을 굴리다가 다 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평소에 숨겨왔던 본 모습 같았다. 은지야, 진정해. 민수가 며느리를 말렸다. 진정요? 지금 우리 집이 망해가는데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목소리가 커졌다. 나도 모르게. 아드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이 효도할 차례 아닌가요? 그러려면 이 위기를 넘겨야죠. 효도? 웃음이 났다. 비웃음이었다. 너희가 나한테 효도한 게 뭐가 있어? 뭐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다. 명절에 와본 게 언제야?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 간 거 다 알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SNS 다 봤어. 발리 사진 다 봤다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다야. 엄마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네가 좋아하는 갈비 사고 손주들 용돈 봉투 준비하고. 목이 메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다. 혼자 명절 보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 옆집 가서 밥 얻어먹었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엄만 내 전화만 기다리고 살았어. 그런데 넌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 눈물이 났다. 손으로 닦았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도 이해하세요. 저희도 바쁘다고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바빠서 엄마 얼굴 한번 못 봐. 명절에도? 명절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1년 내내 일하는데. 그럼 엄마는? 엄마는 평생 일했어. 쉬어본 적 없어. 그런데 명절에 아들 얼굴 보는 것도 안 돼?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알면서 왜 그랬어? 엄마가.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뭐라고? 은지가 싫어했어요. 엄마 만나는 걸. 그래서 피하게 됐어요.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 처음부터 싫었어? 물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봐. 처음부터 나를 싫어한 거야? 네. 칼로 베는 듯한 대답이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은 너무 집착하세요. 집착? 네. 민수한테. 맨날 전화하고 문자하고. 저희 사생활도 없어요. 말도 안 됐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집착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집착이야? 그것도 부담이에요. 통화할 때마다 밥 먹었냐, 건강은 어떠냐, 애들은 어떠냐. 간섭이에요. 그게 간섭이야? 그게 엄마 마음이야. 저한테는 간섭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저희도 쉬고 싶다고요.
왜 꼭 어머님 집에 가야 해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끼리 보내고 싶을 수도 있죠. 가슴이 무너졌다. 민수를 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봐. 엄마가 부담스러워? 조금은요. 칼로 찌르는 대답이었다. 그래. 알았어.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았다. 그런데 부담이었다고? 집착이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금전 차용 계약서예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도 드릴게요. 서류를 밀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안 돼. 어머님, 나가줄래? 어머님, 제발요.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민수 씨, 가요.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다. 민수가 나를 봤다. 엄마, 그냥 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 그냥 가줘. 민수가 일어섰다. 며느리를 따라 현관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졌다. 아들을 위해 산 세월이 의미 없어졌다. 부담이었다고. 집착이었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민수 대학 졸업사진. 그날 아들이 말했었다. 엄마, 평생 잘할게요.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진심이었다가 변한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미자 씨였다. 순자 씨, 괜찮아요? 아들이 왔다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돈 달래요. 안 줬어요. 잘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당연하죠. 울어도 돼요. 전화를 끊고 또 울었다. 이틀이 지났다. 밤 10시쯤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싶었지만 문을 열었다. 민수였다. 혼자였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뭐야? 들어가도 돼요?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 이미 들었어. 아니에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빠 없이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목이 메는 목소리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거 다 기억해요.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허리 아파하시던 것도. 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날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결혼하고 나서 은지 눈치 보느라 엄마를 멀리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셨을 텐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 엄마는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이용했어요. 명절에 거짓말한 것도 죄송해요.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저희만 생각했어요.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민수를 일으켰다. 일어나. 엄마. 앉아. 민수가 소파에 앉았다. 계속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지켜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돈은 포기했어요. 그래? 네. 제가 벌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대출도 제가 갚을게요. 며느리는? 은지는?
화났어요. 제가 엄마한테 또 돈 빌리러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 더 이상 엄마한테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동안 엄마 인생이 뭐였을까 생각했어요. 저만 보고 사신 거잖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만 빼앗았어요. 맞는 말이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어요. 민수가 또 울었다. 은지랑 싸웠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은지는 이해 못해요. 자기 엄마는 건강하시고 잘 사시니까. 제 처지를 몰라요. 그래도 네 아내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반대로 물어왔다. 항상 내가 아들 고민을 들어줬는데 이번엔 달랐다. 네가 결정해야지. 엄마가 뭘 어떻게 해. 네. 민수야. 네, 엄마.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엄마. 근데 이제는 엄마 인생도 살 거야. 너한테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그래야 해요. 명절에 억지로 오지 마. 올 수 있을 때 와. 부담 갖지 말고. 엄마.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 못 오면 솔직하게 말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더라.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수가 집을 나서기 전에 말했다. 엄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할게요. 왜? 엄마가 부담 느끼실까 봐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자. 짧게라도. 정말요? 응. 엄마는 내 목소리 듣고 싶어.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말고. 네, 엄마. 그리고 명절. 네. 내년 설날엔 와도 돼. 억지로는 아니고.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다. 올게요. 꼭 갈게요. 오면 좋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엄마. 이제 엄마는 혼자도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 복지관 다니신다고 하셨죠? 응. 요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 재밌어. 민수가 웃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너도 행복해야지. 노력할게요.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비밀번호 바꾸세요. 왜? 엄마 프라이버시도 있어야죠. 저희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알았어. 그리고 돈 관리 잘하세요.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걱정 마. 은지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이제 엄마한테 돈 바라지 말자고. 고마워. 민수가 포옹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민수가 떠났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바꿨다. 민수도 며느리도 모르는 번호로. 그리고 친구들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오늘 점심 어때요? 제가 살게요. 답장이 바로 왔다. 좋아요. 순자씨 무슨 일 있어요? 미자가 말했다. 아들이랑 화해했어요. 근데 이제 독립하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축하해요. 우리 순자씨 최고. 순이와 영자도 축하해 주었다. 웃음이 났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용서했지만 의존하지 않는 관계. 사랑하지만 얽매이지 않는 관계. 이제 나는 나로 살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약속대로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요가는 재밌으세요? 응.
오늘 새 동작 배웠어. 나무 자세래. 우와, 대단하시다. 목소리가 밝았다. 예전과 달랐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다. 민수야, 너는 어때? 저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대출 갚으려면 더 벌어야죠.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벌인 일이니까요. 대견했다. 책임지려는 모습이. 은지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직 좀 어색해요. 제가 엄마 편을 들었다고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 둘이 잘 풀어야지. 노력하고 있어요. 천천히요. 그래. 부부는 대화가 중요해. 네, 엄마. 손주들은? 애들은 잘 지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가슴이 뛰었다. 정말? 네. 이번 주말에 엄마 집 가도 될까요? 애들만 데리고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 손주들을 본다니. 그런데 문득 생각했다. 며느리는 어떨까? 계속 이렇게 따로 만나야 하나? 복지관에서 친구들한테 물었다. 며느리는 안 오고 손주들만 온대요. 이게 맞는 건가요? 미자 씨가 말했다. 지금은 그게 맞아요. 며느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억지로 관계 회복하려 하면 더 꼬여요. 순희 씨가 거들었다. 손주들이랑 좋은 추억 쌓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주말이 왔다. 민수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지훈이와 지우가 뛰어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얼마나 컸어? 지훈이를 안았다. 무거워졌다. 많이 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지우도 안았다. 따뜻했다. 밥을 차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김치볶음밥. 후식으로 과일도 준비했다. 우와, 맛있다. 지훈이가 우적우적 먹었다. 할머니, 우리 자주 올게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자주 와. 민수가 옆에서 지켜봤다. 웃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다 용서해 주셔서요. 용서는 했어. 근데 잊지는 않을 거야. 네. 당연해요. 앞으로 잘하면 돼. 노력할게요. 오후에 아이들과 놀았다. 보드게임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줬다. 행복했다. 이런 게 행복이었다. 민수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엄마, 설날에 은지랑 같이 올게요. 며느리가 동의했어?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한테 사과도 하라고 할게요. 억지로는 하지 마. 아니에요. 은지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해. 네, 엄마. 손주들이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문을 닫고 나니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늘의 행복이 가슴에 남았다. 설날 아침이 밝았다.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떡국, 갈비찜, 전. 작년보다 적게 준비했다. 혼자 먹어도 괜찮으니까. 아들이 안 와도 괜찮으니까.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민수와 며느리, 손주들이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인사는 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다. 며느리가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고급 한과 세트였다. 고마워.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뭐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과는 받았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 잘할게요. 천천히 하자. 억지로는 말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을 차렸다. 음식을 내놨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왔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그릇을 날랐다.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다 같이 밥을 먹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훈이가 떡국을 후루룩 먹었다. 많이 먹어. 지우도 갈비를 뜯어 먹었다. 할머니 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웃음이 났다. 민수가 술을 따랐다. 나도 한 잔 받았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며느리도 잔을 들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고마워.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시작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다. 아이들이 세배를 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용돈 봉투를 줬다. 작년에 준비했던 그 봉투들. 우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했다. 민수도 세배를 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래. 너도 건강해. 며느리도 절을 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지만 했다는 게 중요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너도. 오후까지 함께 있었다. 예전처럼 올해는 아니었다. 3시쯤 일어났다. 엄마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배웅하고 돌아왔다.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다. 서툴렀지만 했다. 다 했어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천천히 친해질 수 있을까요? 물었다. 진심이 담긴 질문 같았다. 노력하면 되겠지. 네. 노력할게요. 문을 닫았다. 봄이 왔다. 복지관 앞 벚꽃이 만개했다. 미자, 순이, 영자와 함께 걸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 웃으며 찍었다. 순자씨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미자씨가 말했다. 그래요? 네. 훨씬 밝아지셨어요. 행복해 보여요. 순이씨도 거들었다. 행복했다. 정말로. 복지관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다음 달에 경주 가요. 영자씨가 제안했다. 좋아요. 다들 동의했다. 여행이 기대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은지랑 같이요. 그래.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고 웃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며느리와도 아직 어색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가면 됐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아들의 삶이 있고 내 삶이 있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다. 72년을 산 얼굴.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순자야 이제는 네가 주인공이야. 혼자 말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봤다. 다육이가 무럭무럭 자랐다. 새잎이 나왔다. 너도 잘 자라고 있네. 물을 주며 웃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제주도 사진. 손주들 사진.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저녁을 차려 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다. 날씨 예보가 나왔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맑은 날이라니. 좋았다. 내일은 봉사활동 가는 날이었다. 할머니들이 기다리실 것이다. 일기장을 꺼냈다. 요즘 쓰기 시작한 거였다. 오늘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했다. 행복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짧게 썼다. 매일 쓸 필요는 없었다. 특별한 날만 쓰면 됐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 후회는 없었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를 위해 살았다.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했다. 모두 내가 선택한 것들이었다. 눈을 감았다. 순자야,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다.